의대 졸업 이후 개원이 안 된다. 진료 면허제 꺼내든 정부. 밑장 빼서 숨겨둔 카드가 이거였어? 안녕, 난 나봉만이야. 안녕하세요, 나봉만입니다. 네, 8월도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네요. 아직도 날씨는 무덥습니다.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당장은 특별히 이슈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전 영상들에 달렸던 댓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11번 질문이라고 이전에 여러 가지 질문들 다뤘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 보험을 의사들은 왜 국가가 부담하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하여튼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 다른 직역과는 달리 의료의 경우에는 수가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가 가격을 묶은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가격을 풀어줘라. 당연지정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 교육위 복지위 합동청문회에서 조정은 위원 망발이 있었죠. 관련해서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댓글로 분노의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린 댓글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100시간이 가능하냐, 특별법으로 주 80시간 이상 일 못하게 돼 있지 않냐 의견 주셨는데 이상하죠. 어떻게 사람이 100시간 이상을 주 100시간 이상을 일을 할까? 약간 뻥치는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이제 과마다 좀 다르고 파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주 10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다 알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알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가 월, 화, 수 이렇게 일주일이 있죠. 그러면은 근무는 보통 6 to 6로 합니다. 6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6시에 퇴근하는 걸로. 그런데 보통은 이렇진 않아요. 한 5시쯤에 나와서 7시쯤에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 아침에 좀 회진 준비도 하고 환자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녁에도 6시에 땡 하고 가는 게 아니고 6시에 이제 자기 환자도 봐야 되고 다음날 오더도 마저 못 낸 거 내야 되고 오후 회진 돌다 보면은 오더 내야 될 게 생기거든요. 이런 거 이제 마무리 하다 보면 한 7시쯤 가게 됩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14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일을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당직을 서잖아요. 보통 일주일에 당직을 한 2번에서 많으면 3번 정도 섭니다. 내과 기준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화요일이랑 토요일에 당직을 선다고 칩시다. 보통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 이렇게 서니까. 그럼 화요일에는 24시간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직 섰다고 그 다음날 쉬냐? 안 쉽니다. 그냥 똑같이 일합니다. 14시간. 그러니까 이날은 24시간 일하고 그냥 또 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14시간, 14시간. 토요일도 24시간 당직이니까. 일요일 저희 병원은 출근을 했어요. 한 4시간 정도 나와서 일했고요. 이거 다 더하면은 108시간 나옵니다. 이게 러프하게 그냥 잡아서 이렇게 108시간 일하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 환자가 안 좋다. 일요일에 4시간만 일하고 갑니까? 2시간, 3시간 더 일하고 가는 겁니다. 환자 상태도 체크하고 노티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당직은 이 환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이 환자를 좀 보고 당직한테 인계를 하고 가야죠. 그렇게 되고 또 평소에도 7시에 딱 칼같이 퇴근하느냐. 내 환자 안 좋으면 9시든 10시든 늦게 퇴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거 당직 3번 서게 되면 하루 더 14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10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100시간은 훌쩍 넘기게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들 한번 좀 쭉 훑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복지부 퇴직관료 연봉 1억에 한 자리. 심평원은 공무원 노후보장기관 이런 기사고요. 전병왕 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죠. 심평원이 지난달 말에 이분한테 상근 심사위원 채용 합격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달 초에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용 예정일 다음 달 9월 1일부터 임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논란이 됐었죠.
예, 이번에도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심평원과 이 복지부 퇴직 관료와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이 당시에도 명예퇴직을 했던 노홍인 전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이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한 것이 동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뭐 한 주 3일 정도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연봉 1억 정도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 관료가 심평원에 곧바로 재취업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 심평원 경영 효율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겠고 이런 관행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 때문이죠. 퇴직 공직자에게 취업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 사항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1항 보시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뭐 대신 퇴직 전에 이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가 취업 심사 대상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법 때문에 일단 퇴직한 공직자들이 3년 이내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그 2020년에도 노홍인 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이 심평원에 취업할 당시에도 이 심사가 통과한 이유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의 3항의 1호, 9호에 해당하는 부분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상 이유나 대외 경쟁력 강화,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 뭐 이런 근무 경력, 연구 성과 이런 걸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취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전철을 밟는다고 하면 전병왕 씨도 아마 취업이 되겠죠. 이러한 심평원과 복지부의 커넥션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 중에 이제 의세 대나무숲 님도 뭐 이거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신고가 가능하다고 그 커뮤니티 글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링크도 올려주셨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가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으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의료 공백에 응급실 뺑뺑이 소방노조가 병원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뭐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 특히 요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열사병도 좀 있죠. 그래서 소방 관계자가 이제 병원 선정하기 전에 한 14군데 정도 병원에 연락을 돌렸는데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뭐 그래서 숨을 거뒀다. 실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코로나 때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병원들이 불법적인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소방노조는 정당하지 않은 이송 거부 사례를 조사하고 구급대에 병원 선정 권한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답답한 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구급대 병원 선정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환자가 갔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뭐 처치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력이 되는 병원으로 가야겠죠, 환자가. 병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구급대에서 억지로 병원을 선정해서 환자를 보낸다? 본인들의 책임만 회피하고 싶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되고요. 병원을 선정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 권한을 얻었을 때 당연히 그 환자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1339와 119의 통합 때문이다. 이게 통합된 게 보니까 2012년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전에는 1339가 뭐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119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1339에서 이송이 가능한 병원이라던가 이런 상담 지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소방청이 의료 상담 기능을 119로 통합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1339의 기능을 흡수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 뒤로 이제 좀 뺑뺑이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통합이 되고 나서 당장 2013년도부터 계속 줄곧 그 소방 관계자들의 그런 인력난이 심해졌고 근무 여건이 더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119 대원들이 어떻게 뭐 연락을 해서
병원을 어레인지하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담당하는 기관이 좀 있어야 더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1339를 좀 부활시키고 실시간 운영 현황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제언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전에 얘기했던 결국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1339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119에서 일단 환자를 받게 됐을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사실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고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경증 환자들도 대부분을 이제 다 대형병원으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대형병원의 경증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고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의대 졸업 이후 개원이 안 된다. 진료 면허제 꺼내든 정부. 밑장 빼서 숨겨둔 카드가 이거였어. 지난번에 조규용 장관이 전공의들 자극할 만한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건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의료인 양성 체계는 의대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받죠. 그래서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이, 전공이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서 독립진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반의로 근무 시작한 비율이 2013년에 12%에서 2021년에 16%로 높아졌대요. 정부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 그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 환자 안전을 걱정한다고 하고 있고요. 진료 면허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판하는데 정부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 시스템도 좀 보완을 해보겠다. 근데 이런 정책이 지금 타이밍에 이것도 몇 년은 논의해야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좀 깔짝 해볼 수 있을 정책인데 가능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또 탁상 공론, 졸속 정책이라는 겁니다. 2년간 잡일만 할 임상 수련이가 수련다운 수련? 그냥 지금 집 나간 의사들 이걸로라도 좀 잡아와 보겠다. 눈에 뻔히 보이는 수죠. 그러니까 뭐 취지는 좋죠. 환자 안전, 뭐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개선하겠다. 근데 이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는 진료 면허제는 현재 전공의는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부터 대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미래의 젊은 의사들 계속 피 빨아먹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과거의 시스템을 유지해보겠다는 건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분노해서 항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일단 지금 나온 의사들 돌아오게 하기에는 최악의 카드 같고요. 계속 악수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들 한번 봤습니다. 오늘 태풍 종다리가 상륙을 했었죠. 다들 별탈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 일 없으셨길 바라고요. 조금만 버티면 더운 날씨도 곧 지나가겠죠.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